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이 틱톡이라고 있잖아요. 10대, 20대를 위주로 미국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실 전 세계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데요. 미국에서 전면 금지,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틱톡의 모 회사가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니까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기면서 미국인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어떤 안보 차원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다 보니 이런 법안이 나온 건데요. 마르코 루비오라고 하는 공화당의 상원 의원하고요, 기타 상하원 의원들이 이 상하원의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는 것이고요. 공식 명칭이 되게 깁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감시, 강압적 검열 등등에 대한 회피를 위한 법안인데, 이 중국이라던가 러시아 그리고 다른 우려 국가들이 있죠. 이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이런 소셜미디어 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차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루비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냈고요. 여기서 이 틱톡이 중국 정부의 요청에 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요.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미국에서 추방해야 되는 그런 때다라고 밝혔네요. 실제로요, 중국 공산당은 2017년 이 제정한 국가정보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중국 기업을 상대로 당국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보유 중인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따라서 미국 정부의 이와 같은 우려, 루비오 의원의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긴 하겠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 최근 미국 상원이요, 틱톡을 정부 소유 기기 전체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바로 어제였나 싶은데요. 방금 설명해드린 이 미국 내 전면 금지하고는 다른 법안이죠. 왜냐하면 이 정부 소유 기기, 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기겠죠. 에서 금지한다는 내용이니까요. 정부 기기에서의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요, 작년 4월에 발의된 것으로 국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등에서는 이미 틱톡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원을 통과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이 최종 법으로 확정되려면 당연히 하원과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져야겠죠. 어떻게 될지 봐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틱톡을 쓰지 않지만 이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청소년 그리고 20대 연령대에서 많이 쓰는 앱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요, 에쿼티가 낮아져서 재융자의 어려움을 겪는 이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쿼티는요, 아시다시피 마켓 밸류죠. 주택의 시가에서 모기지 금액을 차감한 넷 밸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주택 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실제 자산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 나의 에쿼티 밸류도 오르고, 그러나 그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에쿼티도 줄어드는 건데, 최근에요, 지난 1년 새 주택 구입을 한 소유주들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 현재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LA타임스는 이 남가주요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콘도미니엄 한 채를 얼마 전에 구입한 한 부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재융자를 염두에 두고 재정적으로 다소 무리해서 이 콘도를 구입했던 건데, 주택 구입한 뒤에 한 1, 2년 사이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 내려가게 되면 새로운 조건으로 융자 받아서 페이먼트 줄이고 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계획이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에쿼티가 줄어들면서 벽에 부딪혔다는 얘기고요. LA타임스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비슷한 주택 구입자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전했네요. 작년 말부터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모기지 조건이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주택을 구입한 뒤에 나중에 좀 금리가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이 새로운 모기지로 리파이낸싱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무리하게 주택 구입을 감행했던 건데, 이게 독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 주택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 모기지 금액보다, 대출 금액보다 더 낮아지는 깡통 주택도 최근 들어서 부쩍 증가해서 최근 과거 대비 2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예상했던 흐름과는 전혀 다르게 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계획이 계속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요. 앞으로도 한동안 모기지 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은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팬데믹을 계기로 이 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장애를 가진 주민들, 이 국민들의 고용이 크게 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코로나 유행 당시에요. 불가피한 선택지로 도입됐던 뭐 재택근무, 원격 근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았죠. 그러면서 이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활발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월 기준 고용된 장애인이 73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면서요. 이거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25%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항상 두 자릿수였었던 장애인 실업률이요. 5.8%로 떨어졌는데 이거 역시도 이 연방노동부가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연구해온 어떤 저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어떤 적어도 장애인 고용에 관한 한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신체적인 장애, 이동 제한이 있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장애인 실업률이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주들이 이 추가 비용이라던가 뭐 서비스 부족 같은 상황들을 우려해서 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유능한 장애인들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은 뭐 여전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 침체 조짐이 조금씩 보이면서 감원율이 부쩍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량 해고가 이어지면 그와 같은 뭐 우려가 있는 건데 대규모 감원을 시행하고 또 원격 근무 이런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들이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역시 커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새로운 일상의 방식에서 어떤 장애인들이 좀 더 유연하게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